새벽 시간 발생한 교통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3명이 긴급 구조됐습니다. 교통사고의 위험성,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제주를 찾은 한 관광객이 방파제에서 추락해 해경에 긴급 구조되었습니다. 방파제 사고의 위험성, 잠시 후 알아봅니다. 항해 중인 어선에 물이 차 배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긴박했던 순간,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금요일 국민안전처 페이스북을 통해 생방송되는 긴급구조입니다. 네, 세월호가 1072일 만에 인양되었습니다. 해경에서는 인근 경비와 함께 유출된 기름 방제 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네, 무엇보다 우리 곁으로 돌아오지 못한 9명의 미수습자에 대한 수습이 꼭 이뤄져서 유가족분들의 슬픔을 조금이라도 덜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주 첫 번째 사고 소식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새벽 시간, 부산 남포동의 4차선 도로에서 택시와 트럭 간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택시 운전자와 승객 1명, 트럭 운전자까지 총 3명이 구조되었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심하게 찌그러진 차의 모습이 당시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알려줍니다. 운전을 할 땐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을 잊지 마세요. 교통사고는 우리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안타까운 사고인데요. 지금도 하루 평균 6,100여 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지난 2014년에 37년 만에 처음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5,000명 이하로 감소했다는 사실인데요. 운전자와 보행자가 서로 안전수칙을 잘 지킨다면 더 줄여나갈 수 있겠죠. 이번 사고 현장에 출동한 최선업 소방교님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최선업 소방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화면을 보니 차가 심하게 파손되었던데 사고가 어떻게 일어난 겁니까? 예, 그게 2017년 3월 25일경 새벽 5시 30분경에 사고가 났었는데 택시가 이제 뒷좌석에 승객을 태우고 남포동 롯데백화점 방향으로 가는 중에 역주행으로 오는 포토 트럭과 충돌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택시 운전자와 승객의 부상이 걱정되는데요. 현장에서 부상 정도는 어땠습니까? 포토 운전자는 머리 쪽에 이제 얼굴 쪽에 이제 피가 좀 많이 난 상태였고 택시 운전자는 다리 쪽에 약간 이제 고통을 좀 호소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네. 택시 뒷좌석에 있는 요구주자 한 명은 의식은 있었는데 자력으로 나오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네, 이 심하게 찌그러진 차량의 경우에는 요구조자를 구조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구조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까? 일단은 두 분은 자력으로 나온 상태였었고, 일단 뒷좌석에 있는 요구주자가 일단은 꺼내는 게 문제였었는데, 일단은 저희가 좀 눈으로 요구주자를 쉽게 상태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제2차 피해를 또 막기 위해서는 요구주자를 또 안전하게 좀 뒷것에 이제 옮기는데 약간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빗길 운전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비가 오는 중에 운전을 하면은 시야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사이드미러나 앞유리 위에 방수 기능이 있는 세척제 등으로 닦아주는 게 좋은 방법이고, 와이퍼도 오작동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와이퍼도 점검을 해주시고, 타이어에 공기압 체크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빗길을 대비해서 운전자가 자신의 자동차를 조심 운전하는 것도 좋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또 알려야 되기 때문에 전조등을 또 항상 켜주시고 빗길과 도로 사이에 타이어와 도로 사이에 수막이 만들어져 가지고 수막 현상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속도를 줄이시고 운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새겨들어야겠네요. 네, 반장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매주 금요일 찾아뵙는 긴급구조. 다음 주부터는 조금 변화가 있죠? 네, 페이스북으로 생방송되는 만큼 조금 더 편한 장소에서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방송을 진행해보고자 하는데요. 새로운 스튜디오에서의 모습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이번 주는 해양사고가 많았는데요. 날씨가 풀리면서 바다를 찾는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방파제 사고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방파제 아래 해상에 40대 남성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장소는 낚시객들과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제주의 한 방파제인데요. 이 남성은 오른쪽 이마에 피를 흘리고 있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주변 낚시객이 방파제 아래에서 나는 신음소리를 듣고 신고해 해경에 의해 구조되었는데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네, 원래 방파제는 바다에서 밀려오는 파도를 막기 위해 설치한 곳이지만 많은 분들이 낚시를 하거나 사진을 찍으시죠. 사실 저도 방파제에서 사진을 찍은 기억이 있습니다. 네, 금정 씨도 좀 혼나셔야겠네요. 네. 방파제에서의 낚시와 사진 촬영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특히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너울성 파도에 의해 방파제에 있다가 바다에 휩쓸릴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얘기 현장에 출동한 해경 직원분과 얘기 나눠볼게요. 김원빈 경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구조 영상을 보니까 방파제 아래로 떨어진 것 같던데 이 높이가 아주 높은 건 아니라서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사고 왜 발생하게 되었나요? 사고 당시 추락자는 제주시 탑동에 인근 호텔에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제주도로 방문한 분인데 저녁에 술을 드시고 방파제에 올라가 발을 헛디뎌 추락한 것을 보고 있고 구조 당시 추락자에게서 술 냄새가 매우 많이 나고 있었습니다. 아, 음주를 하셨구나. 이렇게 방파제 아래로 추락하게 되면은 고립되기가 십상인데 이번 사고는 구조 신고는 어떻게 접수되었습니까? 사고 당일 저녁에 7시 58분경 탑동 광장 방파제에서 낚시 중이던 낚시객이 방파제 아래에서 쉬는 소리가 난다고 듣고 랜턴을 비춰보니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112 경유해서 제주 해경서 상황실로 접수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날이 풀리면서 많은 분들이 방파제를 찾고 있죠. 제주도는 특히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방파제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엊그제까지만 해도 제법 날씨가 쌀쌀했었는데 이제는 완연한 봄 날씨가 되었습니다. 날이 풀리면서 바다를 찾는 관광객들이 늘고 있는데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해 몇 가지 주의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대부분 방파제 사고는 테트라포트 등 방파제 위를 걷다가 발생하는데 사계절 내 바닷물이 접촉하여서 해조류나 각종 무기물 등이 엉켜붙어 매우 미끄럽습니다. 방파제 위로 걸어 다니는 것은 삼가해 주시고 두 번째로 혹시 방파제에서 낚시를 하실 때는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구명조끼는 바다에서 생명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파제는 혼자 가지 말아야 합니다. 네. 일행이 있으면 방파제 추락 등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신고로 구조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안전수칙을 지켜주시면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이 되길 바랍니다. 네, 김원빈 경장님 오늘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금요일 오후 많은 분들이 저희 긴급구조를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이나 궁금한 점들, 아무거라도 좋으니까 댓글로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 좋아요와 공유도 꼭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의 마지막 소식도 바다에서 일어난 사고죠. 네, 그렇죠. 육상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처럼 바다에서도 각종 선박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통영 인근 해상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배에 물이 차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못해 배는 침수되고 말았는데요.
안전을 위해 선박을 호송하던 해경에 의해 선원 2명은 무사히 구조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 배에 부력 부위를 설치해 경비 함정으로 안전하게 예인하였습니다. 네, 선장님이 신고를 했고 또 현장에 빨리 도착한 해경 덕분에 다행히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네, 바다에서는 선박의 엔진 고장이나 방향타 고장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안전을 위해 해경이 선박을 에스코트하고 있었기 때문에 빠른 대처가 이루어졌는데요. 네. 자세한 소식 박상렬 경감님 연결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렬 경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 배가 항해 중에 결국은 침몰하였는데 침몰 원인은 무엇인가요? 예, 그 사고 선박이 그 1시간 전에 그 선체 뒷부분에 그 파손을 해가지고 침수가 시작되었는데 선장이 그 배수 작업을 하면서 엔진을 계속 항해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그 항해 중에 그 연료유 부족으로 선박이 그 멈추면서 침수가 그 급속히 진행되어 전복이 되었습니다. 네, 이 침몰이라는 게 정말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 선원을 구조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예, 그 신고를 받고 그 출동 후에 그 선장에게 그 구명조끼 착용을 지시하였고, 그리고 만약에 사태에 대비하여 그 우리 구조대원을 그 사고 선박에 편성을 시켰습니다. 그 선장을 갖다 안심시킨 뒤에 그 근접 호송을 하면서 인명 구조에 그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별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네, 인명구조 이후에 선박에 부위를 설치하셨잖아요. 이 부위를 왜 설치하는지 국민들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우리 그 선박 부위는 그 부력 부위라 해가지고 그 한 개당 그 한 3톤 정도를 그 침몰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부위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전용 그 통영 해경 전용 부대에 항상 그 비치되어 있는데 그 선박 자체가 전복 상태인 채로 넘어갔기 때문에 혹시 그 이제 물 밑에 침몰될까 그 방지하기 위해서 그 부력 부위라는 것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 사고와 같이 배에 물이 차게 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선박 내 그 배수 장비나 그 구명조끼 등을 항상 그 안전 장비를 비치해 두어야 되고 또 그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그 위치를 정확하게 그 우리 해경센터라든지 그 상황실에 그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적절한 신고가 가장 중요하겠네요.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네,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벚꽃이 찾아왔습니다. 네. 이번 주 남부지방부터 벚꽃의 개화가 시작되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주말에 꽃구경 떠나시겠죠? 네, 맞습니다. 네. 저도 막 설레고 빨리 떠나고 싶은데요. 하지만 여러분, 떠나실 때 요거 꼭 챙기셔야죠. 바로 안전입니다. 네, 안전도 챙기고 소중한 사람과의 추억도 챙기는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라며 사건, 사고 영상이나 긴급구조에 대한 의견은 언제든지 국민안전처 페이스북이나 안전한TV 게시판을 통해 남기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새로운 복장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긴급구조 화이팅! 안녕히 계세요.